태아보험 전문가 당신을 위한 보험 정팀장이자 우리 유한이 아빠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예비 엄마 아빠 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우리 아기에게 가장 먼저 준비해주는 선물이 바로 태아보험인데요. 태아보험 알아볼 때 특약도 워낙 많고 알아야 될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셨던 게 아마 사실이실 겁니다. 이 영상으로 태아보험에 대한 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릴 거고요. 태아 전문가인 제가 우리 유한이를 위해 가입한 태아보험 설계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딱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태아보험이란 어떤 건지, 두 번째는 가입 적정 시기, 세 번째는 만기 설정, 네 번째는 적정 금액선, 다섯 번째는 필수 특약이라는 게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리고요. 태아보험의 기준점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입니다. 종합보험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입한다고 해서 태아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린이 보험에 태아 때만 가입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약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아보험을 20년 납, 30세 만기 이런 식으로 만기와 납기 등을 결정해서 준비할 수 있고요. 우리 아기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태아 시기에 가입하는 태아보험과 별도로 실비보험까지 각각 따로따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 아기를 위한 보험을 2개로 준비하시는 거죠. 간혹 실비는 제외하고 태아보험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실비와 태아보험을 동시에 같이 가입하셔야 됩니다. 실비는 가입을 받아주는 심사 기준을 가장 꼼꼼하게 보는 보장이기 때문에 추후에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실비보험은 전 보험사가 같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비를 4세대 실비라고 하고요. 1년 갱신 5년 재계약 주기로 100세까지 자동 연장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입 적정식입니다. 도대체 태아보험이라는 걸 언제 준비해야 될까? 너무 빠르게 가입하는 건지 늦게 준비하는 건지 기준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태아보험 가입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산정검사입니다. 태아가 정상적으로 잘 크는지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산정검사에서 태아와 산모의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면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검사 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시기는 산정검사 중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인 10주에서 14주 이내를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1차 기형아 검사에선 산모의 혈액을 채취해서 다운 증후군을 선별하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35세 이상이면 다운 증후군의 아이를 낳을 확률이 250분의 1로 증가하고요. 놀라지 마세요. 45살 이상의 산모에게서는 20분의 1로 산모 나이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거 보고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42살에 유한이를 낳았거든요.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추천 시기는 2차 기형아 검사 전인 15주에서 22주 이내입니다. 1차보다 더 세밀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차 전에는 꼭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에서 태아 특약이라고 하는 Q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선천 이상 장애들, 뇌성마비라든가 어린이 심장수술 같은 담보들이 있는데요. 전 보험사가 22주 6일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2차 기형아 검사 전까지는 무조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나 나는 22주 6일이 넘어갔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일부 담보들만 빼고 나머지 특약들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기에 맞게 특약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만기 설정인데요. 실비는 전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현재 4세대 실비로 급여 80%, 비급여 70%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어서 어디로 가입해도 상관없지만 태아보험은요. 만기를 30세, 80세, 90세, 100세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30세 만기로 준비를 할지 100세 만기로 준비할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30세 만기는 중요 특약들을 최대로 구성해도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보장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 100세 만기는 납입을 마치면 100세까지 쭉 길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그만큼 보험료가 비쌉니다.
또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가 되면 보장받는 금액의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질병에 대한 보장들이 빠져있는 걸 생각하시면 100세 만기로 하셔도 신규 보험 가입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30세 만기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적정 보험료 설정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30세 만기의 월 보험료는 출생 후 보험료 기준 35,240원입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렴한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설계받아 봤는데 조금 높게 느껴지시나요? 출생 후 보험료 35,240원으로 설계한 설계안은 그냥 나온 금액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의학 정보들,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나오게 된 금액인데요. 태아에게 필요한 필수 특약들을 놓치지 않고 넣어드렸고 불필요한 특약들은 과감하게 삭제한 설계안입니다. 물론 35,240원 설계안보다 더 낮게 설계도 가능하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보험료를 더 낮추게 되면 진짜 중요하고 꼭 필요한 필수 특약들을 감액하거나 구성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지만 35,240원으로 설계안을 구성했습니다. 반대로 이 금액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설계안의 구성을 보면 불필요한 특약들이 과하게 구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출생 후 보험료 35,240원으로 필수 특약을 놓치지 않고 풍성하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기본 뼈대를 다섯 번째 필수 특약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필수 특약은 3대 진단비입니다. 암, 뇌, 심장 이 질환을 얘기하고요. 3대 진단비가 1순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0세부터 14세까지 1위 암은 바로 백혈병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걸릴 경우 치료비도 문제지만 엄마 아빠들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케어해주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쏟다 보면 경제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소득 상실 리스크가 생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위험을 대비하는 게 보험이에요. 그래서 암 진단비는 필수 특약으로 꼭 드셔야 됩니다. 보장 범위는 암 진단비,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백혈병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외의 암들과 소아암에 대해서 탄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암에 걸린다면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진단암 담보까지 구성하시고요. 또한 뇌 진단비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등을 모두 포함한 뇌혈관 질환 특약으로 구성하시면 되고요. 태아 시기에 가입하신다면 신생아 뇌출혈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필수 특약은 입원 일당입니다. 실제로 아이 키우면서 많이 청구하시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성인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조금만 아프더라도 병원을 자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급병실은 1인실로 입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실비에서도 입원비는 나오지만 실비에서 상급병실은 최대로 보상받더라도 1일당 10만 원까지만 보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인실 이용료가 하루에 2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보면 3일 입원하면 60만 원인데 실비에서 최대한으로 10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30만 원만 보험금으로 받고요. 나머지 30만 원은 아이 부모님이 직접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3일만 예시로 들었는데도 비용이 좀 크다고 느껴지시죠? 만약 장기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질병 입원 일당, 1인실에서 대비한 보장들과 아기가 태어나고 혹여나 신생아 중환자실인 인큐나 니큐에 입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인큐와 니큐를 보장하는 중환자실 담보까지 같이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 실비와 같이 중복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일당은 우리 아기에게 필수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특약 세 번째는 태아 특약입니다. 태아 특약은 선천 이상 장애 관련 담보군들로 보시면 됩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은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선천 이상 코드인 Q코드들이 해당됩니다. 이 밖에 선천 이상을 보상하는 담보는 질병수술 담보와 1/6종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다발성 선천 이상도 보장 가능합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은 혀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비실세무성 모반,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 기형일 경우 1/6종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에서
중복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성마비 특약도 구성하셔야 되는데요. 간혹 이걸 빼달라거나 가입 금액을 낮춰달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뇌성마비 특약은 꼭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뇌성마비는 소화장애 가장 큰 원인이고요. 출산 시 만산을 겪거나 아기가 분만 중 질식하면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운동장애가 생기는 게 뇌성마비입니다. 이때 부모님의 케어가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아이에게 시간과 마음을 쓰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멈추게 되고 소득 상실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뇌성마비 진단비를 준비해서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대 장애의 경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성 정신 관련을 보장하고 팔대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견되고 등록된 경우 장애담보에서 지급해주고 심한 장애에 해당된다면 장애담보와 심한 장애 두 가지에서 모두 받게 됩니다. 마지막 태아 특약으로 장애 출생담보와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이 있는데요. 장애 출생담보의 경우 심작 중격 결소증이라고 심장에 구멍이 있는 경우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요. 다지증, 합지증, 결지증, 열수, 내반수, 사경, 윗입술이 찢어지는 토순, 토순보다 심하면 구개열, 뇌척수액 증가로 머리가 커지는 경우인 수두증, 척추 중앙에 깨진 선이 있어서 척수나 척수막이 바깥으로 부풀어진 척추 파열, 요도상과 웨이도 폐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장애인, 다운 증후군, 뇌성마비, 무지증, 절단증에 대해서도 보장해드립니다. 그리고 2.5kg 이하로 출생해서 인큐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보장받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을 꼭 구성해 주시면 좋은데요. 해당 특약 이외에 다른 질병 입원 일당과도 중복 보장 가능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기 보험을 어떻게 준비할지 기준이 잡히셨나요? 태아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이라고 확신합니다. 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건 잘 가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할 수 있는 건 관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추후에 사고가 생겼을 때 누락된 보험금이 없도록 잘 챙겨줄 수 있는지,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려서 누락됐던 큰 진단금을 청구하고 받아가셨던 적도 있었고요. 분쟁이 있던 분도 잘 받아가셨고 추가적으로 수술을 하시고 미지급된 보험금을 찾아가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적의 제안을 드리면서 소중한 아기 보험을 맡겨주시는 거니까 관리까지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해드릴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를 위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설계 요청을 원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맞춤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